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반수생의 경우 대학 상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반수생의 정시 합격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반수생이라고 하면 대학에 한 학기 정도 적을 두고 다니고 다시 한번 수능 응시를 해서 대학을 상향해 보려는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속칭해서 이제 반수생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 학생은 성황대 사회과학부에 재학 중인 반수생이었어요. 한 학기를 마치고 상경 계열 쪽으로 이제 진학을 희망했었죠. 대다수 인문계열 학생들처럼 학과보다는 대학 상향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이 두 개 대학을 진학할 수 있기를 희망했었던 학생입니다. 수능 점수는 표준 점수 기준으로 국어가 그 해에 시험에서 133, 수학 나영이 131, 영어가 130 이제 6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수능 성적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기 직전의 시기였는데요. 탐구는 생활윤리 65점, 윤리사상 64점, 한국사 1등급을 받았었죠. 서울대를 희망했었기 때문에 제2외국어도 응시를 했었지만 사실 베트남어를 2등급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수능 성적으로 제2외국어 베트남어만 2등급, 나머지는 올 1등급이 나왔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수능이 모두 1등급이야?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아시죠? 표준 점수와 이제 변환, 백분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학생의 성적과 표준 점수가 이제 총점이 동일했었던 다른 수험생들의 영역별 점수랑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더니 이 학생은 영어, 수학, 탐구, 국어의 순으로 유리한 영역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총점의 수험생 대비 영어 점수가 유리했고 또 그 다음으로는 수학 점수가 유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죠. 점수대별 동점자의 영역 평균의 성적을 비교를 해봤더니 학생이 수학이 이제 131점이었는데 그 당시 같은 동점자의 수학 평균은 130점이었어요. 그래서 차이 점수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었었죠. 백분위 기준으로 보아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지원 전략은 서울대의 경우에는 사실 수학 성적이 30%로 반영 비율이 높았던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1등급으로 잘하기는 했지만 같은 표준 점수 때의 수학 평균에 비해서 수학이 그렇게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는, 즉 평균 점수 때보다는 조금 차이가 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하위권 학과의 지원이 사실 조금 어려운,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과를 조금 낮추는 그런 전략을 세웠죠. 그래서 윤리교육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추천을 했었고요. 나군에서는 학생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고려대, 연세대가 같다라는 선에서 보면 이 학생은 연세대학교를 선호를 했었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학과 중에서 최초로 합격할 수 있는 배치 점수상의 어떤 가능선적인 사회복지학과라든지 또 정치외교, 또 교육학부 등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조금 안정적인 선에서 고민을 하고 나머지 정치외교나 이런 교육학부 등의 중상위권 학과들은 학생이 안정적인 선을 가지고 고려하고 고민했었던 그런 학과들이었는데요. 학생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경영 계열을 사실은 가고 싶어 했었던 학생이에요. 따라서 이제 상경 계열의 합격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 학생이 가기 이전 해에 이제 그 수시 2월 인원이 30% 정도가 발생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일단 고민을 했었고 또 같은 점수대의 학생들이 중상위권 학과에 안정 지원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오히려 상경 계열로 상향 지원해보는 전략을 과감히 세워보는 것도 고민을 하게 됐었던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경영학과와 경제학부의 추가 합격 현황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자 해서 그 전해의 충원율이라든지 추가 합격 부분도 살펴보게 되었었죠.
경영학과와 경제학부의 추가 합격 현황을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에 그 전해에는 경영학과가 135%의 충원율을 보였었고요. 또 경제학과는 67%의 충원율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 경제학과의 충원율이 더 높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 2개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의 충원율이 평균적으로 비슷한 선이었었기 때문에 해마다 충원율의 차이나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학생이 연세대 경영학과에 과감히 상향 지원하기로 결심을 했죠. 최종 지원을 했을 때 상경 계열의 진학 의지가 일단 강했었고 또 학생이 이미 서강대 사회과학부를 다니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 너무 안정적으로 낮추는 거는 학생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대는 농경제 사회학부로 상향을 했었고요. 근데 서울대는 불합격을 했었고 연세대 경영학과는 최초 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아서 결국 추가 합격으로 상향 지원에 성공했었던 사례입니다. 이렇듯 지금 그 해에 어떤 경영학과 경제학부의 경쟁률이라든지 그 전해의 충원율 등등을 비교해서 입시 지원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등등이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상위권 학생들은 탐구 영역의 편차, 그러니까 탐구 영역의 난이도 차이 때문에 사실은 이런 발생되는 편차를 감안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 즉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들을 적용시켜서 활용을 하게 되죠. 지금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했을 때의 어떤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예시를 먼저 같이 보시면 A 학생과 B 학생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 A 학생과 B 학생은 국어와 수학, 그리고 영어, 윤리, 사상 등등의 모든 점수가 이제 동일한 상황이고 대신에 탐구 과목의 한 과목에서의 차이가 발생했었던 사례입니다. 즉 A 학생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고 B 학생은 윤리와 사상 외에 경제 과목을 응시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두 학생 모두 각각 응시 과목에서 100분위 99를 받게 됩니다. A는 다시 말해서 윤리와 사상, 국어, 수학, 영어 다 모든 성적은 A와 B가 동일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A와 B의 차이점은 탐구 영역에서 A는 생활과 윤리, B 학생은 경제, 둘 다 100분위는 99%.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지만 선택 과목의 만점자 표준 점수가 사실 차이가 있었죠. A 학생,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었던 학생은 표준 점수가 B 학생에 비해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즉 경제를 선택했었던 학생이 3점 더 높았었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두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K대학에 사회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해보면 A와 B 학생의 점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A 학생이 458.35, B 학생도 458.35로 점수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탐구 두 과목을 다르게 선택했어요. 100분위는 같았어요. 하지만 난이도 차이 때문에 표준 점수의 차이는 발생했죠. 즉 표준 점수라는 것은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감안해서 내 원점수가 평균 점수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얼만큼 차이가 있느냐를 보여주는 점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과목을 선택했었던 학생과 윤리사상을 선택했었던 학생의 같은 100분이라 하더라도 표준 점수에는 3점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즉 난이도 차이로 발생한 점수 차이였죠. 그러나 대학에서는 이런 편차를 조정하기 위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 표준 점수 상에서는 3점 차이가 벌어졌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해서 지원했을 때 두 학생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것이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환 표준 점수는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체크해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시에 해당 학교의 사회탐구 변환 표준 점수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해당 두 학생의 산출 점수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